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1일자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블룸버그가 보고한 The unstoppable surge in negative yields reaches $17 trillion. 즉, 전 세계 채권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네거티브 일딩 데이터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BBC가 보도한 US set to hit China with new wave of tariffs. 즉, 미국이 9월 1일 오늘부로 중국산 수입 제품 1120억 부치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 중국도 오늘 04시부로 미국 제품 5,078개 품목 750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B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Unstoppable surge in negative yields reaches $17 trillion.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전례 없는 채권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 채권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채권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2012년에 일본 국채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나타냈었는데 그렇게 증가하지 않다가 2016년 하반기 이래로 마이너스 수익 국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이후에 아주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전 세계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의 30%가량이 네거티브 일딩 데이터라고 하는군요. 이런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이런 채권을 매입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로 채권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 교차 통화 해칭 수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 상태에서 다른 투자 대상에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이 급증하는 그런 영향 내지 의미를 보면은 채권 시장이 거품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또 연기금의 경우 가치 있는 투자 수익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종래 불량하다고 여기셨던 이태리 국채도 인기가 생겼고, 회사채도 마이너스 수익률에 동참하기 시작했군요. 향후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이유는 세계 경제 침체의 신호탄이 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적 정책. 예를 들면은 일본이나 스웨덴, 스위스 등은 이미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있고, 그리고 ECB가 9월 중에 금리를 현재 0%에서 마이너스로 인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ECB는 12월 중에 기존에 갖고 있던 2조 6천억 유로에 상당하는 쿼너테이티브 이징, 즉 QE를 종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경기 둔화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야 할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이 자금 운용 대상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에 따라 신뢰성과 유동성을 겸비한 국채가 비싸더라도 선호된다는 거죠. 네, 17조 불에 달하는 마이너스 수익률 국채 채권을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일본이 7조 3천억 불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프랑스 2조 3천억 불, 독일 2조 1천억 불, 스페인 8,900억 불, 그리고 국제금융기구가 6,886억 불, 미국이 3,324억 불로 많군요. 이들은 모두 선진국인데 이들 국가가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오히려 정부가 채권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좀 역설적인 모순이 성립되는군요. 여기서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의 발행 예시를 한번 보죠. 작년 7월에 독일 정부가 액면 100유로짜리 10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이때 경락 가격이 102.64유로였습니다. 수익률을 환산하면 마이너스 0.26%이죠. 투자자가 이 국채를 10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100유로만 받게 되죠. 따라서 그 전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난 주말 시장에서 형성된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698%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투자자는 이미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거죠. 참고로 제가 다른 자료에서 독일 국채 10년물의 지난 1년간 수익률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1년간의 최고 금리는 0.585%에서 최저 금리는 지난 주말에 형성된 마이너스 0.715%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0월 중순부터 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더니 급기야 금년 4월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5월 중순 이후에는 더 급속한 하락을 보였던 거죠. 이러한 독일 국채 금리의 급락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DLF, 즉 Derivative Linked Fund 또는 Derivative Linked Security 사태와 관련이 되는 거죠. 과거 독일 국채는 금리 변동이 거의 없었죠. 그야말로 안전한 자산이었는데 이를 믿고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또는 DLF를 만들었죠. 이 상품 구조가 과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었던 키코 사태와 유사한 거죠. 그 차이점은 키코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고 DLS는 금리, 독일 국채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죠. 둘 다 일정한 범위 내의 변동이 있을 때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만은 그러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즉 킥인 또는 킥아웃 상태가 되면은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파생상품 투자자는 이런 파생상품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산 운용사 그리고 그 판매 금융사의 투자 권유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US set to hit China with a new wave of tariffs. BBC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오늘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 제품 1120억 불치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의 1차 시행분이죠. 대상 품목은 육류, 치즈, 악기 등입니다. 나머지 잔여 2차 분은 12월 15일 시행하게 되는데 대상 품목이
의류, 신발, 모바일 폰 등입니다. 12월 15일 이후에는 모든 중국산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작년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 총액이 5,050억 불이거든요. 이보다 10%만큼 많으니까 전 품목이 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중국도 오늘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04시부터 미국산 제품 750억 불, 5,078개 품목에 대해서 5 내지 10%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원유, 소형 비행기 등인데 특히 그동안 중단했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미국산 오일은 그동안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5%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12월 15일부터 2차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하는데 표현이 We have ample means to retaliate라고 하는군요. 양국 모두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협상 전망은 어둡다고 하네요. 세계 2대 강대국의 경제 강대국의 무역 전쟁으로 양 당사국이 피해를 입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신흥국의 경제가 더 먼저 침체되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참고로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 과정을 BBC 뉴스가 표로 만들었기에 제가 여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표에는 작년 2월에 철강 25% 그리고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에 대한 빠져 있는데 이는 이 조치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진 거죠. 네, 이 표는 미국이 중국 이외의 여타 국가와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트럼프가 매우 바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전통적 우방도 좀 무시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둔 다음 주도 여러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